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 최저임금 논의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분의 토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좀 대별해서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짧고 명료한 좀 토론 부탁드리겠고요. 자, 먼저 이 정문주 한국노총 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어제 첫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5.4%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맞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떤 입장입니까? 노총의 입장은? 아직 올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얼마를 올릴지 네. 요구안 제시는 되지 않은 상태고요. 네. 요구안 제시와 관련돼서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노동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럼 5.4라는 숫자까지 어떻게 보도가 됐던 걸까요, 이게? 그거는 진위가 잘못돼서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참고로 올해 그 인크루트라고 하는 취업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 여기가 일반 우리 직장인들 상대로 한 3,000명 정도 조사를 하셨나 봐요. 네네. 올해 임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쭤봤더니 3% 정도가 임금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평균 5.2%가 올랐다 말씀하셨어요. 임금 인상률이.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예. 얘기한 거를 우리 요구안으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아무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은 돼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그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갖고 있는 특징과 취지가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저임금 자체가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빈곤층을 확대시켜서 불평등 양극화를 심각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이것을 경제 위기, 코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방치했다가는 더 큰 위기 내지는 고통의 터널이 더 길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네.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님. 예. 자, 일단 큰 틀에서 동결을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동결에 맞춰놓고 주장하고 그러는다기보다는 네. 지금 그 상황이 한 세 가지 이유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하나는 이제 지난 한 2, 3년간 그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33%를 넘어가면서 네. 그 경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누적된 피로감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거는 다 알고 계시고 네. 두 번째 네. 그런 상황에서도 근근히 버텨오던 중에 코로나 경제재난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재난이 터지면서 이제 코로나 경제재난이다 이렇게까지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도 이렇게 한 몇 개월 가면은 70% 이상이 견뎌내기 어렵다고 할 정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예. 세 번째는 이제 거시적인 거지만 이제 이미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역성장할 것이다.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2.5 이상을 보기도 하는데 이런 네. 등등을 인해서 그거에 맞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이 좀 아직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분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종합을 해보니까 다만 큰 틀에서 이제 대별을 하자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과 동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으로 좀 대별을 일단 해놓고 제가 지금 그럼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그 한국노총의 정문주 본부장님,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 여파가 물론 노동자들에게도 미치고 있지만 이것이 그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 쪽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그 회사나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좀 전망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기획재정부에서는 6월 초에 발표한 게 지금 올해 0%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IMF 이런 데들은 마이너스 어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0.2% 얘기했고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20년 전에 그 IMF 때를 한번 보시면 이때 좀 고통의 길이가 길었었는데 네. 98년도에 마이너스 5.5%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0.8% 나왔었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
객관적인 진단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워낙 코로나란 문제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희망적인 얘기지만 이 고통의 사실을 빨리 끊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럼요. 예.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앞에 두 번의 그 경제 위기 당시에 어쨌든 최저임금을 멈추지 않고 올렸습니다. 예. 뭐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2.7% 뭐 2.75% 올렸었는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집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대상들이 취약계층이라는 것들이고요. 예. 소위 이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라고 하는 알바, 뭐 사내하청 비정규직, 그렇죠. 뭐 특수고용직 이런 분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이라든지 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간접 자금까지 해서 벌써 600조 원 정도 지원책을 펴고 있고 지금도 뭐 노사정이 모여서 추가적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와포인트 사적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네. 적재적소에 어떻게 더 지원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고루 가야지 어렵다라고 해서 다른 쪽을 또 누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예.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님. 예.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뭐 강제로 뭐 휴직을 당한다든지 임금이 깎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올라서 보전을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그 먹고 살게 하는 부분 같은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 정부에서도 그 전체 경제 전체와 또 생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최고의 최우선 정책을 일자리 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일자리 지키기가 가장 중요하구나. 네. 사수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그 일자리와 그다음 이 코로나 사태 전이라도 네. 일자리와 최저임금은 정반비례하는 게 경험칙 통계로 이미 나오고 있어요. 체감은 물론이고. 그런가요? 예. 완전히 반비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현장에서 이게 절실히 느끼고 있고. 쉽게 말하면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더 뭐 극명하게 저희들이 그 통계로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과연 이 문제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코로나 경제재난으로 이제 이어지는 과정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제과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뭐 매출이 완전히 뭐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호소하고 있고 또 일반 가게도 평균을 다 내봐도 한 50-60% 이상의 무슨 뭐 거의 인원 축소 뭐 가게 폐업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일자리 지키는 사회적인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면 일자리는 사회적인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를 같이 지키자라는 사회적 협력 차원에서 하고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사회적 기금 지원 같은 것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제3의 방법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취약계 초단기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지원금, 예를 들면 무슨 뭐 고용 구직 활동에 대한 경력금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근무할 때 이제 이루어지는 근로장려금을 취약 근로자한테 집중하는 방식 이런 거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문주 본부장님 반론 펴실 수 있습니다. 뭐 고용과 최저임금의 관계를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대다수 연구 결과의 내용들은 소수 의견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설이고요. 뭐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18년, 19년도에 최저임금이 많이 뛰었고 올해의 경우에 최저임금이 역대 세 번째로 낮게 올랐어요. 근데 실제 최저임금 많이 뛰었다라고는 하는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1분위에 해당하신 분들 임금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많이 뛰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월 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 때가 나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봤더니 2018년도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구성이 그동안엔 기본급 플러스 통상, 수당, 통상 임금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식대, 교통비, 뭐 상여금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시키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수치상 뛰었다라고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이 18년, 19년도에 인상되면서
생활안정 자금을 대폭 지원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안정 자금이 소상공인의 경우에 그 최저임금 인상된 폭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권순종 부회장님, 예. 재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 뭐 대다수의 학계와 전문가가 그 일자리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에 부정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것은 통계로 증명되지 않고 있다라고 계속 몇 년간 주장되다가 작년부터 이미 권위 있는 뭐 학회라든지 각종 전문가들이 상관관계가 사후에 누적돼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이미 밝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근로 마이너스 이제 무슨 생활자금이 더 많이 지원돼서 더 늘었다 이런 표현은 조금 좀 듣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 가게를 경영하기 위한 경영 부담금률은 늘어가고 네. 그다음에 매출은 떨어지고 예. 이런 과정에서 근로자가 없이는 또 경영할 수 없는 소상공인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근본적인 고민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말하지 이전에 저희는 그 가족 경제 공동체로서의 고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는 정부가 재난 공적 기금에 대한 공적 지원 기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인식이 높아진 이 상태에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편성, 네. 근로 장려금 이런 것을 재편성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께서 그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아마 이것도 연결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질문을 먼저 그러면 부회장께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 아시죠? 여기서 예. 지금 주휴수당,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더 추가로 지급하는 게 주휴수당인데 예, 맞습니다. 예. 이거를 이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일단 그것은 주휴수당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저희 소상공인 쪽에서 헌법소원도 제시된 거기도 한데 네. 주휴수당은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제도거든요. 예.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 예. 그 하루치를 이제 뭐 휴무 상태에서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네. 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고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논의할 말씀이시죠? 사항이 일단 제도적으로 아니고요. 일단 예. 그걸 고려를 해달라는 표현인데 네. 이 주휴수당에 청년위원회에서는 주휴수당 자체를 15시간 허들 자체를 폐지해서 전반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자 이렇게 주장되고도 있고 네. 이거를 실질적인 임금으로 하자 이렇게 최저임금의 가이드로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바로 그 그 점인 것 같은데요. 예,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이냐 말 거냐, 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실질 임금을 올릴 것이냐 이런 논의가 근본적인 논의도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한국노총의 정문주 본부장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 네. 불안정 노동에 해당된다 얘기를 합니다. 예. 이분들의 지금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상에 주휴수당이라는 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15시간 미만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 법이 설계가 돼 있어요. 이게 좀 일단 법이 일단 문제가 있는 건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청년 유니온들 이제 알바 많이 뛰시는 우리 청년 그렇죠. 교수님들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네. 주휴수당에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결국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돼야 될 문제들인데 우리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자가 괜히 협소한 문제가 있고요. 네. 초단시간 노동자들 15시간 미만자들의 경우에도 시간에 비례해서 네. 이게 유급주를 부과하고 연차휴가를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는 면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두 분께 각각 1분씩 그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저희 애청자께서 보내주신 질문으로 대신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 정문종 본부장님께 차태훈님이 보내주신 어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할 때입니다. 소상공인들도 힘들어요라는 어떤 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속도 조절은 이미 들어갔다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대선 공약이 1만 원이었었는데 네. 1만 원 이미 뭐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하고 네. 최저임금이 그 작년에 올해 적용되는 2.8% 좀 오르는 상태 아니에요? 예.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상태로 들어왔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문제로 바라봐야지 그것을 다른 문제로 연계시켜서 보시게 되면 네. 오히려 코로나 극복하더라도 또 다른 고통의 터널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이해하시고 넘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저임금이라서 기초 생활 수준의 문제니까 뭐 경기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연동해서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께 예. 송물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임금 인상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 세 가지 동결에 수렴된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예. 일단 그 거시경제 지표도 계속 하락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그 다음에 2년여에 걸쳐서 30몇 프로, 33% 이상이 누적돼서 다가와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피로감이 거의 누적당 피로감이 한계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를 빼더라도 그게 인상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회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협력 관계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더 넓게 연구를 해야 될 시대적 과제가 우리한테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거니까 좀 차분하지만 밀도 있는 토론과 좀 합의를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토론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의 권순종 부회장 그리고 한국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